사실 선거 끝나고 네. 나면은 선거 관련한 얘기는 이제 끝이잖아요. 맞아요. 다른 이슈로 넘어가야지 맞는 것 그렇죠. 같은데.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누구 네. 중심으로 저 앞으로 정치가 개편된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지금 선관위가 뉴스를 연일 터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사실 저도 유튜브에서 네. 박상용 검사 발언으로 네. 선관위 특검해야 된다. 그 좋아하는 특검 이럴 때 해야 된다.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지금 뭐 민주당에서 나오고 맞아요. 뭐 수사본부도 구성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네. 아니 어떤 격한 분들은 지금 저 누구죠? 저 선관위원장 노태학 선관위원장. 네. 그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지금 이 사람을 왜 지금 저 사직서 내게 만드냐 네. 사의표하고 청와대 저 대통령이 이거를 수리하느냐 지금 이 사람 사표 낼 자격이 없다 이 사람 긴급 체포해야 된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아니고 네. 아니면 왜 이분은 탄핵을 안 하냐 이분 탄핵하고 파면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선관위원장도 파면이 가능한가요? 선관위원장도 이제 중앙선관위원장 아마 이제 헌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상임이 아니에요. 네.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이죠. 비상임이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대법관 업무를 겸임을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있던 사람이고 중앙선관위원장이 된 것도 네. 원래 그거는 관례상 최선임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최선임이라 하면 가장 나이가 많은 그렇죠. 분. 아니 네. 가장 그러니까 먼저 임명된 분.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렇죠. 임명된 후배라도 분. 그러니까 올해 임명되면은 내년에 임명된 선배보다는 선임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선임자가 한다. 네, 그렇죠. 아, 그렇게 했는데 사실 본인 임기는 이미 끝났어요. 3월에 지난 끝난 3월에 거죠. 대법관 임기가 끝나서 예. 원래대로라면은 이게 선관위원장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본인도 네. 그 중앙선관위에도 사의를 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시점이 이제 선거 3개월 앞둔 시점이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당장 이제 조직 수장이 없어져 버리게 되니까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네. 결국 뭐 고발 대상이 되고 네. 뭐 그렇게까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조직 수장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게 비상임이었고 네. 기본적으로 상임을 하는 인물은 한 분밖에 없던데요 보니까 나머지는 다 저 선관위원인 거고. 네, 맞습니다. 예. 네. 이 조직이 되게 기하게 돼 있던데요. 네. 예, 상임위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3명인 거고 네.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이 3명인 거고 국회가 선출하는 국회에서 이제 지명하는 분이 3분인 거고 그러니까 저 삼권 분립 체제를 그대로 반영을 해갖고 이제 333인 네.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상임위원이 한 분이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아까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장도 뭐 선관위원이기 때문에 네. 탄핵 대상이 되는 것은 맞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어디로 나가려고 그러냐 탄핵 대상이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뭐 그렇죠.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 말씀하셨던 이제 상임 비상임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상임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위철한 네. 위철한 전 변협 회장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이분이 연수원 18기예요. 연수원 이번 18기. 정권에서 네. 가장 중용되는 라인 중에 하나가 사법연수원 18기 이재명 대통령 동기. 네. 동기거든요. 동기고 제가 알기로 아마 연수원 다닐 때도 상당히 네. 가까웠던 것으로 형님이죠. 네. 네.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이 그러니까 네. 작년 10월 20일부터 지금 상위위원을 맡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정작 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카메라 앞에 섰던 이제 노태학 전 네.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비상임인 거예요.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상임위원 경우에는 거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네. 월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도 국무위원급에 이제 법적으로는 대우를 하게 돼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장관급 정무직 장관급 공무원에 준하는 정직 급여와 기본급 수당을 받는다. 그래서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연봉은 1억 4천만 원 안팎이고 그밖에 성과급, 직급 보조비 뭐 이런 걸 받는다. 나머지 이제 그 비상임 위원들 8명, 선관위원장하고 비상임 위원들 8명은 이게 일종의 명예직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한 달에 선관위원장은 한 달에 290만 원, 비상임 위원들은 한 달에 15만 원을 받고 여기에 이제 회의 참석료, 뭐 안건 검토료 이런 식으로 해서 건당 10만 원씩, 안건이 3개면 30만 원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돈의 많고 적음도 문제지만은 비상임이고 네. 수당을 받는다는 게 네. 어쨌든 위원장이고 형식상으로는 조직의 수장으로 돼 있는데 네.
이게 그럼 이렇게 되면 조직 장악력이 있겠나? 없죠. 네. 예, 그러니까 조직은 실질적으로는 위철한 씨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상임위원이란 이름으로 이제 네. 예, 있는데 또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헤드에 대한 굉장히 그 집착이랄까, 그렇습니다. 뭔가 존경이랄까 그게 크잖아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은 뭐 상사 없는 날을 무두절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대법관인 이 위원장은 보통은 자리를 비우고 뭐 선거 때나 중요할 네. 때나 이제 가끔 나와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 조직 장악력은 거의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책임을 물으려고 또 정확히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그렇죠. 되느냐 네. 이것도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선관위원 같은 경우는 임기도 6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이고 대통령은 5년인데 저 선관위원들은 6년이란 말이죠. 여기도 맞습니다. 어떤 법적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마도 이제 예. 이게 대통령하고 뭐 이런 그 국회의원하고 임기를 일치를 시키게 되면은 그때마다 물갈이가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업무의 영속성이라나 네. 독립성 이걸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상임이 아니다 보니까는 네. 비상임이다 보니까 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판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긴 지금 중앙선관위고 지역선관위들도 이제 판사들이 그렇습니다. 네, 시도위원장 맡고 있고 또 선관위원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예. 시도선관위는 2명 들어가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아, 예. 근데 판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내가 업무도 모르는데 네.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이제 뭐 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선거 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회의 간다고 합니다. 그럼 한 달에 뭐 회의 가가지고 조직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무국장이 조직을 장악하고 실무도 잘 알고 네. 그 더 정확히는 사무국장 밑에 계장 네. 이런 사람들이 실무 잘 알고 아.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네. 조직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월급쟁이들이 부러워하는 무두 조직이네. 무드 조직이죠. 대가리 없는 조직. 그러니까 멋지네. 365일 무드절. 그러니까요. 365일 지금 무두절인 네. 이런 직장 분위기네요. 왜냐하면은 네. 어차피 그 위원들은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오고 네. 업무도 잘 파악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이 나를 불러서 당신 이 지역 선거 이거 지금 투표용지 이렇게 찍는 거 지금 이게 지금 맞아? 예전에 그 투표율 갖고 와봐. 이전 선거 투표율 갖고 와봐. 지금 투표율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맞아? 네,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지금 나급지와 가급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설명하면 그때부터 꽉 막힐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실제로 네.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화로 인터뷰하고 만난 네. 판사 얘기가 네, 내가 이게 선거 사무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기 네. 때문에 사무국장이 갖고 오는 대로 네. 거의 그대로 그냥 설명 들으면 맞겠거니 하고 그렇게 그냥 뭐 기한대로 그냥 오케이 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이 조직 자체가 보면은 여기가 다른 데보다 휴직률이 엄청나게 높다 하는 것을 조선일보도 기사를 썼었잖아요. 특히 맞습니다. 공무원 평균보다 높은 게 아니라 공무원 평균보다는 조금 높거나 뭐 비슷한 수준인데 논란이 될 부분은 아닌데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선거만 있으면 즉 조직이 바빠지면 쉬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네. 이게 뭐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법적인 네. 권리고 특히나 네. 이런 저출산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렇죠. 장려돼야 될 것인데 네.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유독 네. 휴직률이 높아지고 그 휴직이 대부분 육아휴직이고 그래서 뭐 실제로 오늘 조선일보가 어제짠가요? 그렇게 맞습니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1월 작년 말하고 네. 지금 선거 앞둔 5월하고 비교해보면 뭐 22%가 늘었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선거가 있으니까 나 학교 가기 싫어 이씨 엄마 집에서 있어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 선거가 와서 그래서 정치 논쟁 하기 싫다 애들하고 그래서 아기 때문에 혹시 네. 육아휴직을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 아빠 나 선거 있어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집에서 나를 좀 케어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한 그 네. 판사가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네. 선관위에서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도 그립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사무국장이 소위 말해서 좀 빡센 사람이다. 네. 그런 데는 그렇게 이제 휴직을 맘대로 못 쓴다는 거야 선거철에. 네. 근데 소위 말해서 좀 널널하다. 네. 우리 어디 가서 조직 이런 사람 좋다 소리 듣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선관위에서는 이제 그런 이 근무기간 회의성 휴직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도 판사님의 따님
딸이라고 말해도 되나? 따님 두 분이 어디 선관위에 근무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좋은 거 아니까. 좋은 거 알아서. 너무 좋다고. 네. 맞아요. 아, 네. 그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법조인들이 그렇게 자식들을 선관위에 취직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네. 아니 그래서 그 네. 판사가 이제 물론 이제 본인은 그 자식이나 이제 네. 그런 그 이제 친척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다른 정부 부처에서 파견 오는 사람 네. 중에서도 네. 그 다자녀 네. 아니면 이건 좀 딱한 경우인데 자녀가 아프거나 네. 그런 사람들이 유독 많다고 합니다. 아, 선관위로 가라. 네. 널널하다 거기. 뭐 네, 이런 네, 거죠. 그렇죠. 네. 사실 그러지. 아니 조직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거철 말고는 그렇죠. 네. 선거 매일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 그 왜 직장 평가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선관위 직원이다 하면서 글을 올린 게 지금 올라와 갖고 요즘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그것도 참 황당하더라고요. 아 진짜 황당해요 정말. 어. 이게 사실 중앙선관위원회 리뷰, 그게 이게 보통 삼성전자 리뷰 이런 것처럼 직장 복지나 이런 거 분위기 평가하는 사이트인데 솔직히 네. 말하겠음 장점 우리 큰아빠 백으로 들어왔음 네. 회사에서 내 주변 보면 다들 사돈의 8촌까지 아주 다양함. 우리 선관위 세습 채용 비리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단점 가족 같은 회사가 이 회사의 장점이자 단점. 이게 단점인가요? 가족 같으면 너무 막 사생활에 참견하고 막 이런 게 단점이라고 하나? 이제 와서 양심 없지만 지금이라도 나는 나간다. 앞으로 올바르게 살게. 이직 사유, 도덕적 회의가 이게 이분 진짜 백으로 들어왔나 보네. 회의가 회의 이거야. 도덕적 회의에 대한 굉장히 큰 회의감과 자책감으로 인해 퇴사합니다. 네. 아니 네. 저거를 뭐 정말 저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나가면서 저렇게 썼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저렇게 욕할 때 주로 이를테면은 여기는 인간성이 더러운 사람이 많고 네. 밤낮 없이 직원을 노예처럼 굴림 하는 글을 쓰는 것과 그렇죠. 도덕적 회의에 대한 굉장히 큰 회의감이 든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랑은 전혀 그 직장 분위기가 달랐다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빡세다, 힘들다에 정말 초성도 없잖아요. 저 네. 분위기로. 그렇죠. 그래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관위는 어떤 형태로든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대안도 엄청나게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저께 이제 사부 요인이 이제 이 안건을 두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네.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음. 이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2단계로 이게 지금 봉합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제도 개혁이 필요한 네. 부분이 지금 대통령이 순방 갔잖아요. 네. 그래서 당장에 뭐 대통령 공백 상태에서 네. 이거를 뭐 9박 10일인가 그 안에 뭐 어떻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네. 뭐 일단 판사를 뺄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이게 3.15 부정선거 때문에 네. 사법부가 관여를 하고 국회 추천 3일이 들어오고 한 거잖아요. 네. 이거를 과거처럼 뭐 효율적이라고 하고 대통령 산하에 행안부가 관리를 하게 되면 네. 더 몸이 들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3.15 부정선거 때문에 자 이게 이렇게 행정부의 도서는 안 된다. 그렇죠. 결국은 권력의 견제를 받게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설정 때문에 온 거고 사실 법에 저 선관위원장을 판사 출신으로 임명해야 된다, 대법관이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잖아요. 하지만 이게 네.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네. 중앙선관위 구성을 보면은 333이잖아요. 네. 대통령 3인하고 국회 3인하고 대법원장 3인.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 3인 중에 이 대법관이 들어간 거고 네. 그리고 원래 위원장은 호선을 하게 돼 있는데 네. 호선을 대부분 안 한대요. 그리고 이제 관례상 네. 그냥 이 최선임 대법관이 하는 네. 식으로 예. 그렇게 지금 정착이 되어 온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법률 사항도 아니고 법규 사항도 아니고 그냥 관례에 네, 따라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온 건데 네. 근데 그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해온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직장은 꿀 빠는 직장, 신의 직장, 도덕적 해이로 지금 국민의 지탄을 받는 지금 직장이 되어버렸고 네. 또 소쿠리 선거 뭐 여러 가지 선거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선거 관리는 개판이고 지금 세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생리대 무상 배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아니 어떻게 된 나라가 생리대는 무상으로 배분하는데 투표용지는 무상으로 안 주냐? 그러네요. 네. 아니 투표용지 이거 네. 지금 유상인 거냐? 아. 이거 지금 공짜라서 안 주는 거나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니까요. 야,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투표 네. 동료했잖아요. 맞아요. 투표 동료했는데 투표지가 없어 지금.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정말 그 얘기가 정말 황당했던 게 음. 생리대는 공짜로 주는데 투표용지는 공짜로 안 주는 그러네. 나라.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 투표지 못 받아가고 저 올공 가가지고 저렇게 날 더운데 정말 그러니까요. 그 꽃갈 뭐야 은박지를 꽃갈 만들어서 뒤집어 맞습니다. 쓰고 시위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근데 선관위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여론이 조직을 정비한다라고 해서 지금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은 게 네. 이상한 우연들이 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네. 어떻게 지금 저 인천 쪽에 네. 예, 사실 그러니까 동 두 개가 송도 네. 1동 2동인가요? 그러니까 표수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1, 2위 후보자 표수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네, 송도 1동, 송도 예. 2동 네. 인천시장 사전 관내 투표 개표 결과 박찬대 씨하고 이제 유정복 씨 두 분이 이제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찬대 3030, 유정복 1440. 요 표수가 두 군데서 송도 1동하고 송도 2동하고 똑같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야, 사람도 다르고 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 300만 분의 1 확률 아니야? 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답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이를테면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가 아니지 전 세계적으로 또 인류 모두에게 1년은 365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반 지금 60명밖에 안 되는데 나랑 생일이 똑같은 친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3명이 생일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면은 그 안에서 우연도 발생할 확률도 커진다. 오히려 이게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게 수학적으로 그렇게 아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네. 매우 우연인 것은 맞지만 우연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네. 확률이라는 게 이를테면은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것처럼 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 있어야 확률이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아니 투표는 한 번밖에 안 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백만 분의 1이라고 계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또 송도 1동이나 송도 2동이나 뭐 유권자의 구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면은 그냥 비슷한 성향으로 찍어서도 뭐 우연의 일치로 나올 수가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인천만 그렇게 됐으면 저는 이 얘기에 충분히 설득을 당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저의 신념은 중앙선관위 차원의 선거 부정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없다를 일종의 저는 신념화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오늘 나의 신념이 잘못된 건가? 라는 막 그 큰 회의에 지금 빠지게 된 게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랑 인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이 두 부분을 다 우연한 결과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전남에서도 아주 황당한 경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전남은 민영배 후보하고 이정현 후보하고 붙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고흥군 금산면, 광산구 송정 1동이 민영배 1401, 그다음에 이정현 120표 똑같았어요. 두 선거구가. 네. 장성군 북하면하고 한평군 엄다면이 606대 57로 똑같았어요. 여수 삼일동하고 신안군 하이면이 506대 42로 똑같았어요. 네. 여수하고 신안이. 보성 노동면하고 신안군 8군면이 356표하고 42표, 356대 42로 똑같았고, 화순군 이양면하고 강진군 병령면이 444대 46표로 똑같단 말이죠. 자, 네. 이것은 이렇게 그 특정 지역에 이게 다 지금 전남 선관위 관할 지역이잖아요. 네. 전남 선관위 관할 지역에서만 이렇게 동일한 사전 투표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거고 네. 또 하나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이게 만약에 누군가 의도하고 조작을 했다고 하면 여기가 원래 이정현 후보가 당선될 때였나요? 아니죠. 전혀 택도 없던 데였잖아요. 없는, 솔직히 여기 지금 나온 네. 것도 거의 10배 차이, 10배 차이 나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네. 이정현 후보가 제가 알기로는 20%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민영배 승 이게 거의 확정된 그렇죠. 지역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굳이 승리가 확정되다시피 한 이 지역에서 이런 개표 조작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이게 승리를 위한, 그러니까 누군가를 당선시키기 네. 위한 개표 조작이라는 거 그런 면에서 좀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긴 하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타이트하게 둘이 붙어서 뭐 서울이다. 네. 혹은 무슨 뭐 목동이다. 뭐 이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그러면은 저는 이상한데라고 만약에 생각했을 오세훈 것 같은데. 정원 의원만 냈어도 맞아요. 정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네네. 근데 여기는 어차피 죄송합니다만 이정현 후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후보입니다만 이정현 후보가 좋아하세요? 여기에서 네 저는 이정현 후보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셔갖고 과거에 그 홍보수석 했었나요? 아 그때 네네네. 예. 그때 정말 일을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선관위원장 빼고 선관위 받았을 때 빼고 네네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있을 네. 때 빼고. 네 그때 정말 일을 열심히 네. 하셨던 분인데 네. 근데 지금 어차피 민영배가 되는 곳에서 이렇게 그럼 선거 부정이 일어났을까? 이거에 네. 대한 회의가 또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은 네. 과연 이게 실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힘들게 숫자를 네. 똑같이 동네 몇 개를 갖다가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동네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과연 어떤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 조작이냐 그렇게는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또 제가 머리에 망상을 돌려보다가 생각한 게 게으름설이었어요. 아 게으름. 네. 게을러서 예. 게을러서 야 대충 뭐 똑같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고흥에서 이정현이 되겠냐? 전 이런 마음이 네. 혹시 있었던 걸까? 아니 그렇지 않고는 네. 물론 이게 작은 60명 교실에서도 생일이 똑같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3명도 생일이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확률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우연도 못 일어날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럼 이런 우연이 왜 경상도에선 일어나지 않았나? 경상도도 정말로 내륙에 국민의힘 지세가 아주 강한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 누가 나와도 민주당은 안 된다 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처럼 예. 반대로. 네. 그러면 거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러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다. 네, 저는 뭐 어차피 민영배가 되는 거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나? 라는 어떤 게으름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일까? 해왔다고 저는 단언할 수는 없어요. 네. 이런 의심도 좀 해봐요. 근데 사실 뭐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네. 양쪽에 양 당의 뭐 선거 참관인들도 있고 맞아요. 개표하는데도 지켜보는 눈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무리 뭐 시골이고 바닥이 좁고 결과가 네. 뻔하다고 해도 네, 설마 그렇게 그냥 게으르게 던졌을까? 약간 그렇죠. 참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생각 들긴 하는데. 예. 맞아요. 저 또 귀가 얇아갖고 이렇게 또 설득적인 얘기를 하면 바로 또 맞아. 아니 우연의 네. 우연과 우연의 우연의 우연이 겹칠 수 있지. 근데 정말로 이거를 오로지 우연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2군데가 겹치는 건 인정. 네. 4군데만 겹쳐도 인정. 그런데 지금 겹치는 데가 12곳이고 이거는 지금 국회의원 선거만 지금 이런 거고요. 이거 말고 그 시도지사 네. 이 선거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숫자가 나온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시도지사 선거인 거고. 네. 네. 맞습니다.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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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선거인 거고 네. 다른 그 저 작은 단위에서도 시의원, 굉장히 많이. 군의원, 구의원 뭐 네. 이런 애들. 네. 그래서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온갖 게 이제 다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맞아요.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과거 사실 지난 뭐 탄핵 심판 국면만 해도 저는 선관위가 설명을 하면 아 그래 진짜 부정선거론자들이 너무 나갔네. 맞아요. 라고 저는 설득을 네. 당했었었는데. 네. 네. 아니 저는 지금도 중앙선관위 차원에서의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중앙선관위는 너무나 이건- 감시가 탄탄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럼 중앙선관위가 우리가 일을 못한다고 하지만 최소한 투표장도 그렇고 개표장에서도 정말 양당에서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는 좀 전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지방에서 도덕적 해이나 나태함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네. 이런 잘못이 있다고 하면 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고의라기보다는 약간 도덕적 해이나 나태함 그쪽에 네. 더 조금 가깝지 않나 싶어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일어났다면 이거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하여튼 저는 그래서 제가 주위에 지금 수학자를 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수학자가요? 수학자한테 좀 물어보려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겹치는 게 그렇게 별로 이상한 게 아니냐. 네.
챗GPT한테 물어볼까? 챗 GPT 뭐 얘기로는 그렇잖아요. 네. 아까 그러니까 생일의 오류 뭐 이런 네. 것들 얘기를 하면서 네. 한 반으로 따지면은 뭐 생일이 겹치는 사람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뭐 둘 뭐 많아야 3명 있을 수가 네. 있지만은 전국으로 넓혀 보면은 네. 수백 명 뭐 수만 명까지 있을 수가 있는 것처럼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을 수 있지만은 네. 이게 전체 단위로 봤을 때는 선거가 정말 수천 개가 넘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뭐 저런 같은 수치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서 뭐 어떤 분이 이제 뭐 페북에 쓰신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텍사스 명사수의 오류라고 뭐 그런 이분은 이제 그렇게 비유를 그쵸.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관역이 있고 관역에다 딱 처음부터 쏴가지고 맞추는 게 아니라 네. 결국 화살이 맞은 자리에다 여기다가 이제 10점짜리 갖다 놓고 동그라미 그리면은 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맞춘 거냐. 네. 지금 일어나는 설명이 그런 식이다. 뭐 네.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긴 네. 해요. 근데 네. 그 소박한 저의 그 궁금증으로는 그러면 왜 이게 집중적으로 전남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데만 일어났을까? 어떤 투표자 성향의 일치 때문에 이런 일치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경북이나 경북의 내륙 지방의 투표 성향이 비슷한 데에서도 선거구에서도 이게 일어났어야 되는 일 아니냐 네.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여기서 백날 얘기해봤자 답은 맞아요. 안 나올 의미 거고 없어요. 결국은 뭐 수사본부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네. 거기서 어느 범위까지 수사를 할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은 맞습니다. 아마도 투표지가 왜 부족했냐. 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도된 것 따르면은 50% 그러니까 네. 유권자의 50% 정도만 인쇄를 했다고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의사결정이 도대체 어떤 경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거를 의심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50%만 찍은 거 맞아? 실제로 한 70% 찍어놓고 50%만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있고. 맞아요. 이제 별 얘기가 다 나오는 별 얘기가 거예요. 다 나오는 거야,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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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실 투표지를 또 넉넉히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찍은 것이 만약에 뭐 투표소에 넉넉히 배포하기 위해서 105%를 찍었다. 그럼 어떤 얘기 나옵니까? 5% 뭐 하려고? 맞아. 그러니까 네. 빈 투표용지 또 이거 가지고 그렇죠. 부정선거론자들이 가져가서 자 봐라. 이 빈 투표용지 이거 네. 여기다가 이게 뭐 이를테면 지난 대선이 뭐 이재명 찍으려고 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뭐 선관위도 그렇게 설명을 하긴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정선거론자들한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실제 투표 수에 맞춰서 찍으려고 했다. 네. 근데 니네가 네. 지금 한 게 지금 문제가 있었지 않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표지 부족한 것이 네. 저 지난번에는 뭐 50곳이 부족했다 이래서 50곳 이러고 깜짝 놀랐는데 네. 또 새롭게 발표했어요. 사실은 91곳, 그러니까요. 91곳. 아니 약간 느낌이 뭐냐면은 엄마 나 저기 뭐 국어 하나 틀렸어. 그래서 하나 틀려 잘했네. 근데 앞장에서만 막 이런 앞장에서만 거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수학은 뒤에 다 틀렸어. 뭐 이런 그치, 거 뭐 다 그치. 이런 느낌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를 그러니까 참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 그리고 처음에는 무슨 예산 절감 뭐 이런 워딩도 나왔잖아요. 네. 그 투표용지 한 장에 인쇄하는데 100원인가? 네. 50원인가 100원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아니, 그거 학교에서 뭐 할 건데? 아니 그 생리대 그러니까 생리대는 공짜로 주면서 딱 그러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네, 아니 그리고 선관위의 그 도덕적 해이와 뭐 이런저런 뭐 비용 문제 같은 것들도 엄청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자기네 조직은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지금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투표용지를 비용 문제라고 지금 거론을 했다는 건 전 정말 그때 막 다시 막 봤다니까요. 아마 이제 미쳤나 봐, 막 조만간 이러면서. 또 보도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네. 뭐 그런 것부터 지금 파헤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선관위 직원들이 해외 연수 간 거나 이런 것들 해외 참관 간 거 무슨 목적으로 어디 갔었는지 맞아요. 뭐 찾아보니까 무슨 뭐 몰디브의 뭐 뭐 어떤 투표 조직 문화 뭐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8일 동안 갔다 뭐 이런 것도 제가 어디서 봤는데 칸쿤은 안 갔어, 칸쿤은? 칸쿤. 아 투명하다 진짜 그건 정말 칸쿤의 선거 문화를 칸쿤의 연구하러 선거 나갔습니까? 야, 너무하다 진짜.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거는 정말 이 조직에 대한 낱낱한 네. 그 정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자체가 이제는 감사를 허용하지 않는 이런 조직으로 남기엔 그동안 한국 사회, 한국 자유주의, 한국의 이 참정권에 미친 해악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헌재도 뭐 그거를 네. 조금 도와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습 채용 비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감사원이 감사하려고 그러니까는 감사권 없다 했잖아요. 감사권 없다. 네. 나 감사 못한다고 이제 선관위가 막았고 그러니까 네. 두 기관 간의 권한쟁의 사건으로 그렇습니다. 헌재에 가는데 헌재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니까 네. 감사 안 된다. 아니 이게 무슨 투표 사무를 감사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채용 비리 생긴 거를 그걸 감사하자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 맞아요. 거예요. 이게 과연 그러니까 헌법 기구로 두는 게 맞냐? 맞아요. 이 얘기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판사들이나 법조인들끼리 끼리끼리 그냥 그 기관을 서로 봐준다는 느낌? 네. 솔직히 저는 그 느낌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뉴스를 그러니까요. 보고 나서 네. 야 이거 초록은 동색이라고 지 아는 사람들 가 있는 조직이라고 지금 이런 결정 내리나? 뭐 그래- 이런 속좁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이해 충돌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지역 선관위원장 네. 판사 다 가 있는데 네. 이렇게 선관위가 당사자가 되는 사건에 네. 대해서 물론 이제 이건 법원이고 그쪽은 뭐 헌재긴 하지만 네. 판사들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겠냐 뭐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